놓고 갈게요. 자, 정극인 상춘곡. 자, 119쪽에 작품 위에 보고 들어갈게요. 자, 속세를 떠나 탈속 그랬어요. 잔을 벗삼아 안빈낙도하는 삶. 강호한정 그랬어요. 즐기겠다는 생활 철학과 무라일체의 가치관이 드러난 가사이다. 무라일체? 자연과 인간이 하나 된 경지예요. 자연은 상가하게 지내는 마음으로 노래한 강호한정. 자연을 벗삼아 즐기는 한가로운 정서 그랬고, 설의법은 물음의 방식으로 되어 있긴 한데 답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크게 봐서 물음의 방식. 이따 본문에 다시 할게요. 물음의 방식 안에 진짜 의문문이 있고 의문문 척하는 게 있어요. 걔를 뭐라 그래요? 설의법. 다 묶어서 물음의 방식이야. 요거는 진짜 의문문으로 봐야 될지 그냥 설의법으로 봐야 될지가 애매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런 문제를 낼 때에는 그냥 물음의 방식 이렇게 낼 거예요. 자, 보시고, 자, 대꾸법 이따가 본문에서 할게요. 자, 지금 안 적어도 돼요. 자, 아시는 분들은 잡으셔. 자, 대꾸법. 우리 고3 학생들, 그나마 공부한 학생들이 유사한 동일한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거예요.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데 그 정도면 공부한 학생들이에요. 근데 그러면 수능장에서 못 골라요. 자,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 또는 통사 구조 같은 말이에요. 유사하거나 동일한 문장 구조가 2번과 4번, 2번 또는 4번만, 2번 또는 4번만이에요. 연속으로 나올 때만 됐고, 3번과 5번은 뭐라고요? 그냥 통사 구조의 반복이고, 그러면 대꾸법은 반복적 요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반복법은 강조하는 거다. 대꾸법은 변화법이야. 그래서 대꾸법을 통해서는 변화를 준다, 탄력성을 준다, 운율을 형성한다까지 가는 거고, 그러나 반복법적 요소이기 때문에 변화법이지만 예외로 의미를 강조한다도 맞아. 때로는 그것도 돼요. 그 다음에 6번 나오면 그때는 대꾸를 이루는 구절이 열거되고 있다라고 나오고, 그거는 판소리나 판소리계 소설에서만 나온다. 앞으로 당분간 올해 판소리가 나왔기 때문에, 수능가가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수능에서는 볼 일이 없어요. 자, 대꾸 몇 번과 몇 번만 대꾸라고요? 2번과 4번만. 3번, 5번은 안 돼. 대꾸할 때 대가 둘을 뜻해. 짝을 뜻한단 말이에요. 자, 지규법, 비유법 중에 지규법이고요. 자, 뭐 본문 다 찾아볼게. 봄을 즐기는 흥취와 풍류, 이게 주제예요. 제목이 뭐죠 이거? 상춘. 이따 쓰겠지만 상은 맛볼 상자. 감상한다, 완상한다 이런 뜻이고, 추는 봄 경치를 뜻해요. 그럼 이 시의 계절적 배경은 언제겠니? 봄이야. 봄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관계 그럼 맞을까요? 일단 아니에요. 이따 본문 확인해 볼게요. 그 다음에 조선조 사대부가의 효시. 시우, 너 그때 그 단어 딱 말해주더라. 어떤 거 시작. 어려운 말들이 딱 했었는데 잔이 흘러넘치는 거 원류 시작. 네가 얘기했었는데. 이씨 그날만 외운 거야? 남상 그러지 않았었어 그때? 기억나? 그것도 시작이야. 효시, 전쟁 났을 때 얘들아 처음에 딱 쏠 때 그 화살에다가 대나무 이렇게 통 이렇게 해가지고 묶어가지고 쏘면 핑 하고 소리가 나요. 나중에 영화 볼 때 보세요. 팔 딱 쏘면 핑 하고 올라갈 때 그러면서 이제 전쟁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효시예요. 시작을 뜻해요. 자, 효시이자 강호가사, 은일가사, 은둔에 있다 이 말이에요. 탈속이에요, 탈속의 출발점. 자, 그래서 강호가도 한번 자 어디다 쓸까? 그냥 여기다가 자 안 써 외울 필요는 없는데 사실 강호가도의 흐름 나중에 이런 작품 나오면 열심히 보시라고 써드리는 거예요. 상춘곡. 그 다음에 면항정가, 관동별곡. 관동별곡은 정말 중요한 작품이긴 하지만 당분간 나올 일은 없을 것 같고, 성산별곡 이것도 한번 나왔어요. 성산별곡은 아직은 가능성이 있어요. 이 정도가 강호가도예요. 자, 그래서 풍류를 즐기려는 사대부들의 가치관. 탈속은 했지만 여전히
임금에게 충성한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상춘곡에는 감군은이 없어요. 임금의 은혜에 감사하는 내용은 얘는 안 나와요. 자, 요 정도 하고 본문 들어갈게요. 자, 어디 못 썼어요? 됐어요? 됐어요? 앞으로 갈게요. 자, 상춘곡. 자, 제목 상 맛볼 상자예요. 감상한다. 완상은 천천히 맛본다 이런 뜻이고, 추는 봄 경치예요. 그럼 두 개 묶으면 주제가 어떻게 돼요? 봄 경치 완상. 그런 주제예요. 됐죠? 최초의 가사라고 하는데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6.25 앞뒤죠. 자, 그럴 때 왜 반응들이 그러냐? 나 6.25 사람 아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에요? 기분 나쁘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에는 최초의 가사 작품을 나홍화상의 서한가로 볼 수도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몇 년쯤 지나면 학계 이론이 바뀔 거다라고 배웠는데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상춘곡이에요. 30년이 지났는데. 그러니까 교과 과정은 그렇게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최초의 가사. 근데 최초의 가사다 보니까 형식이 완벽하진 않아요. 중간에 사음보라고 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일부 있어요. 그러니까 파격이 있는 부분도 있긴 있어요. 자, 갈게요. 또 되겠죠? 자, 홍진의 묻힌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홍진의 묻힌분내 인해생이 어떠한고. 3, 4, 4, 4가 반복되는 거야. 3, 4조 또는 4, 4조의 몇 음보율? 사음보율의 연속체. 아까 시조가 3, 4조, 4, 4조였죠? 거기서 2구 이상 길어지면 장형시조. 그게 엄청 길어져. 제한이 있는 건 아니에요. 몇십 장 되기도 해요. 그러면 가사라고 해요. 이게 지금 가사인 거예요. 자, 3, 4조, 4, 4조의 사음보야. 이거 하려고 아까 시조 형식 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자, 요건 하나 외우자. 홍진. 요거 외우세요. 진짜 잘 보시면 여기 요거 흑도자 들어가 있죠? 여기 티끌 진짜, 먼지 진짜예요. 붉은 먼지 이런 뜻인데 우리가 부귀공명을 탐하면서 서로 속이고 속고 죽이고 질투하고 이런 속세를 홍진이라고 해요. 다른 말로 흔히 여기 진세 아직 안 쓸게요. 속세, 진세 그러고 인간이라고 나오기도 해요. 인간 세상을 뜻해요. 이렇게 나와도 다. 그다음에 풍진 이런 것도 돼. 풍진. 나중에 어휘집 들으면 거기에 다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번 쓸게요. 홍진, 진세, 티끌 세상이지. 인간, 풍진, 바람풍자예요. 다 속세를 뜻해요. 홍진에 묻혀 지내는 여러분. 속세 사는 사람들, 이 나의 생애가 어떠한가. 자, 요거 독자가 있긴 있죠. 말 잘못했다. 청자가 있긴 있죠. 근데 사실 청자가 대답하진 않아요. 물어보는 것도 아니야 사실은. 실질적인 독백체이긴 하지만 어쨌든 청자가 설정이 되면 이거 또 오래 걸리는데. 자, 기본적으로 시는 혼잣말 하는 거다. 독백체예요. 고전이든 현지시든 간에 일단 독백체예요. 자, 청자가 설정되는 순간 무슨 체? 이거 외워야 돼. 대화체. 자, 독백체 반대말 대화체. 학년이 높은 사람 이거 외우셔야 돼요. 자, 오늘은 진도 많이 못 나갈 수도 있겠다. 이 상태로 가면 지금. 그래서 조금 더 나중에 속도를 좀 내든가 하고. 자, 독백체는요. 화자가 있는데 청자가 아예 없어요. 자, 이것도 개념어 정의집에 있어요. 있는데 다음번에 드리고요. 자, 대화체는요. 일단 청자가 설정돼야 돼요. 청자가 있긴 있어요. 있는데 화자가 말을 했는데 청자가 대답을 안 해. 말만 걸어. 그러면 요즘 학생들 말건방 그러는데 말을 건네는 방식 이렇게 이야기해. 학생들이 말건방 이렇게 외워요. 두 번째, 청자가 대답도 해줘요.
옳지. 요거는 대화체 아니에요. 옳지. 대화 형식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시상을 이끌어간다. 이래도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믿지 않셔도 돼요. 여기 밑에 청자가 생략된 대화체 형식도 있어요. 2022학년도 예비평가에 나왔었는데 그리고 그 이듬해도 한 번 나오긴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안 나와요. 이게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그래서 대화체 형식처럼 보이지만 실질적 독백체다. 이거 기준이 애매하잖아. 그죠? 그래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내기가 어려워요. 여러분은 그냥 여기까지만 알아도 된다. 응? 자, 요 밑에는 안 쓸게요. 자, 어쨌든 그럼 얘는 홍진에 묻힌 분하고 부르긴 불렀잖아요. 청자 있긴 일단 있는 거죠. 얘도 실제적으로 독백체긴 한데, 자 말을 자 그럼 이거 대화체 형식 그럼 맞아요 틀려요? 대화체 형식 맞아요. 대화 형식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그럼 뭐예요? 말을 건네는 방식이에요. 이건 용어상으로는 외우시고요. 이 나의 생애가 어떠합니까? 자, 요거는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요거는 서리법으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야, 너 내 삶이 어떻게 느껴? 진짜로 물어본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좋지? 좋아.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서리법을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래. 책마다 달라요. 이럴 때는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한다고요? 모르네? 물음의 방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물음의 방식이에요. 서리법이라고 내면 태클 거는 인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물음의 방식 이렇게 내면 큰 무리 없어요. 자, 요거는 물어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서리법이지 않게 할 수 있는데 이 정도 내 삶이면 만족해? 괜찮지? 좋아? 이런 거예요. 자부심의 표현이에요. 자부심. 속세에 묻혀 지내는 여러분. 자, 내가 좀 크기를 줄였다 늘렸다 하고 있는데 글씨 쓸 때만 좀 키우고요. 글씨 크기는 뒤에 볼 수 있죠? 괜찮죠? 자, 속세에 묻혀 지내는 여러분. 이 나의 생애는 얘들아 고전에 나올 때 생애는 생활로 보시면 돼요. 라이프예요. 평생 이런 거 아니에요. 나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이것도 해야 되냐? 니은고. 의문사가 있을 때는 니은고. 오형태. 의문문이에요. 의문사가 없을 때는 아형태. 입가. 이런 식으로. 2인칭이 나올 때는 니은다. 에요? 적어드려요? 좋아요. 적어드릴게요. 자, 오늘 상충 못 끝내겠는데? 끝내야 되는데. 차라리 끝낼게요. 자, 의문사가 있을 때 이때는 오. 여기가 오 형태고요. 여기에 이는 좀 키워드릴게요. 이렇게 이는 상대 높임법이에요. 상대 높임법 중에 오늘날로 따지면 하십시오체예요. 중세어로 따지면 하소서체가 되고요. 외워야 돼요. 문법 택한 사람들 외우셔야 되고. 자, 그래서 해석을 뭐뭐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의문문이니까 뭐뭐 합니까 이렇게 쓰면 돼요. 그럼 되고 의문사가 없을 때에는 그래도 끝내는 게 좋은 것 같으니까 조금 빨리 할게요. 이때는 아 형태가 쓰이고요. 역시 요거는 상대 높임법이에요. 역시 해석은 동일해요. 동일하고 그 다음에 2인칭일 때 뭐 너, 자네, 당신 이 2인칭일 때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불렀을 때 누구야? 이렇게 불렀을 때 생략될 수 있어요. 일대에는 니은다. 요거는 헤라체예요. 그래서 해석을 뭐뭐 했느냐, 느냐 이렇게 돼요. 그래서 됐죠? 문법 하시는 분들 이거 외우시고
우리 문법 안 하시더라도 고전 읽으실 때 해석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의문문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어요. 자, 속세 붙여 지내는 여러분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물어본 거 아니에요? 자부심의 표현. 옛사람의, 여기서 말 옛사람은 성현을 뜻해요. 성현들의 풍류 생활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이것도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미칠만 하다라고 하는 자부심의 표현이에요. 천지간에 세상에 남자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많지만은, 이게 고1 예비 학생들도 있어서 얘들이 못 따라올까 봐 조금 빠르게 할게요. 해석 좋으니까. 많지만 살림 동그라미. 이거 흐름이 뭐라고 그랬죠? 강호 가도. 정서로는 강호 한정가에 나오는 자연은 뭐의 세계? 풍류 탈속의 세계. 이 살림은 뭐야 그러면? 풍류 탈속의 세계야. 이럴 때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건 외우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홍진도 공간이고 살림도 공간이에요. 대립적 공간의 설정. 또는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공간을 강조하고 있다, 부각하고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대조는 강조예요. 대립이 대조니까 대립적 시어를 사용하여 또는 대립적 공간을 설정하여 시적 화자가 추구하는 삶의 공간을 부각하고 있다, 드러내고 있다. 됐죠? 삶에 묻혀서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르는가? 수간목, 요것도 화자가 사는 곳이에요. 수는 a few, 두세 개예요. 두세 칸 정도 되는, 자, 세 칸은 작은 기둥이 세 개예요. 방은 한 개예요. 작은 초가집이에요. 목, 띠플로 엮은집 초가집이에요. 요것도 화자가 사는 곳이기 때문에 요것도 동그라미 칠게요.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다가 세워두고, 자, 그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시냇물이 흘러가고 있어요. 여기 홍진이에요. 여기 살림이에요. 자, 홍진 속세, 살림 풍류의 공간 자연이에요. 그 사이에 흐르는 게 뭐예요? 푸른 벽자, 신의 개자, 물숫자예요. 이때 벽개수는 속세와의 단절을 의미한다고 해도 되겠어요. 자, 벽개수 속세와의 단절이에요. 이렇게 쓸게요. 여기다가 속세와의 단절.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단절, 의지. 시냇물이 흐르는 거지 내가 거기다 시냇물을 갖다 놓은 게 아니죠. 근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시냇물 앞에다 세워두고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 소나무, 대나무, 울창한. 소연이 왜 머리가 너무 아파? 복잡해? 따라올 수 있어? 송죽 우르리 전체 동그라미 쳐야 되는데 크니 기니까 이렇게 칠게요. 자, 동그라미 친 거 전부 다 뭐의 공간? 탈속 풍류의 공간이에요.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리는 속이에요. 속에서 풍월주인이 되었구나. 풍월주인은 다른 말로 풍류객이라고도 하고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여기 부분까지가 서사인데 여기서 핵심어가 얘가 핵심어예요. 얘를 내진 않는데 어쨌든 서사에서는 얘가 핵심어예요. 네. 풍류객이 되었구나 까지가 서사. 자, 지금부터 본사예요. 자, 본사에서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화자의 시선이 움직이는 시선의 변화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공간의 이동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시상전개가 두 개가 나와요.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그 다음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나와요. 근데 헷갈리는 게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하고 화자의 시선이 이동하는 시어가 일부 대부분이 겹쳐요. 한두 개 빠지고. 그래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자, 내가 아까 필기한 거 일부러 지워놨는데 잠깐 보세요. 엊그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돌아오니, 자,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나가는데 자 질문이에요. 자 엊그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돌아온 여기 밑줄 친 다음에 문제가 나온 거야. 자 그랬을 때 자 요거 계절의 흐름을 드러낸다. 의미한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엊그제 겨울이 가버리고 지금 봄이 왔어. 계절이 흘러갔어라는 의미일까요? 아닐까요? 일단은 맞죠. 이거는 계절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 일단은 맞아요. 요거는 맞아요. 맞아요. 그럼 다시 질문. 계절의 흐름에 따라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 요거는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요거는 틀린 말이에요. 계절이 바뀌었다 그럼 그 뜻이지. 겨울을 묘사하고 봄을 묘사하고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제목이 뭐예요? 춘구. 춘이 뭐야? 봄경치. 봄경치에 대한 노래예요. 계절은 봄이에요. 계절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그러면 틀려요.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되게 빡빡하죠? 국어 이렇게 해야 돼요. 대충 비슷하다고 같은 거라고 하시면 안 돼요. 시상 전개가 시간의 흐름, 계절의 흐름이 되려면 그 계절을 직접 겪어야 돼요. 겨울에 묘사가 진짜 나와야 돼. 봄도 나와야 돼. 그럼 계절이 변화요. 그냥 겨울이 가고 봄이 왔다는 건 시간이 바뀌었다 그 뜻이지 계절의 흐름에 대해서 쓴 거는 아니다. 이해됐죠? 자 집중하시고 자 봄에 피는 대표적인 꽃 다시 해보자. 도화, 행화, 이화. 자 도화는 무슨 꽃? 시우야 도화 복숭아꽃, 행화 살구꽃, 이화 백꽃. 세 가지. 이화는 흰색, 도화, 행화 빨간색. 자 그 밖에 매화 늦겨울 초봄, 동백꽃 늦겨울 초봄, 연꽃 언제야? 여름, 국화 늦가을. 그 정도. 접시꽃 이런 것도 나오긴 나오는데 접시꽃도 6월이에요. 자, 그 정도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도화 이거 어떻게 할까? 자, 지금부터 화자가 표시를 어떻게 할까? 일단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A, B, C, D 나갈게. A, B, C, D. 자, 도화 A, 행화 B는 복숭아꽃과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석양은 배경이다 그냥. 그 다음에 화자의 시선 이동하는 거. 자, 이것도 써줄게. 자, 진도를 많이 못 나가도 돼. 용어를 외워요. 용어를. 자,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다르더라도 제가 말씀드린 걸로 외우라고 그랬어요. 여기다 적을게. 외워. 이거 외워야 돼.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 전개 라는 말은 과거에는 대상의 변화에 따른 시상 전개라고 했어요. 양상 아니에요? 변하는 모습이 아니고 대상의 변화라고 해요. 대상이 변해가는 모습이 아니고 대상 자체가 바뀌어야 돼요. 시험에 이렇게 나왔었고, 즉 소재가 여럿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묘사가 들어가줘야 돼요. 그리고 대개 화자는 이동하면 안 돼요. 그러면 시선의 이동에 따른 시상전개라고 해요. 외우세요. 야, 근데 궁금하지 않아요? 대개 화자가 이동하지 않는데요. 그럼 화자가 이동하는데 공간에 시선의 이동으로 볼 수 있다는 경우 있다는 거잖아요. 궁금하면 떠올라야지. 그러면 화자가 이동하는 시선의 이동도 있어요? 있어요. 그때는 대상이 멈춰 있어야 돼. 대상이 이렇게 산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보고 가. 그러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 것도 시선의 이동이에요. 대표가 관동별국에서 만폭동 부분이 그래요. 그때는 원경, 근경 그러는데 시선의 이동이라 그래요.
그때 화자가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서 소리만 들을 때는 안 보여. 우레소리 같다 그러는 거 가까이 가서 보니까 눈가 차얗다. 이거는 옆으로 측면으로 가서 실제로 보는 거예요. 이때는 대상이 멈춰 있고 화자만 이동하는 거예요. 이때는 시선의 이동으로 보아도 좋다. 대개 화자가 이동하면 뭐니? 공간에 이동했다는 시상전개. 그럼 공간에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공간에 너 점퍼도 아닌데 공간 이동하는데 시간이 안 흐를 수 있나요? 그러겠죠? 시간의 흐름이 있으면 공간의 이동이 무조건 있나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 그러나 공간의 이동이 있으면 시간의 흐름은 늘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너무 자세해. 지금 처음 하는 것도 이거 용어 못 알아들으니까 외우셔야 돼요. 시우 이놈 열심히 하고 있지? 응. 열심히 해야 돼. 자, 도화 A, B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걸 촉책하고 있다. 이거 계절감 이렇게 할게요. 계절감. 아씨. 자, 이거 안 적을게. 시간 너무 없으니까 안 적을게. 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는 화자가 있는 계절을 드러내는 시어가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예요. 계절적 이미지의 시어는 그 계절이 아니더라도 다른 계절과 다 관련되면 계절적 이미지예요. 자, 계절적 이미지의 시어 안에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가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너무 필기 많이 했으니까 일단 계절감. 현재는 봄이니까 계절감이야. 계절감을 드러내는 시어 A, B, C, D, E 나갈 거예요. 그 다음에 화자가 바라보는 소재. 시선의 이동. 체크할게요. 석양은 배경이기 때문에 체크 안 해요. 녹양은 푸른 버드나무. 푸른 버드나무가 물오는 건 봄이에요. 방초 향기로운 풀이에요. 향기로운 풀이 뭘 말할까요? 꽃이에요. 그래서 얘도 C, D도 돼요. 녹양 C, 방초 D. 요 네 개는 그러니까 계절감도 되고 시선의 이동도 되는 거예요. 가, 새우, 가는 비가 내리는 중에 푸른. 자, 가는 비 요거 E. 봄에 내리는 비를 새우라고 해요. 자, 푸르구나. 푸르구나 이런 거 무슨 어? 색채어. 색깔을 나타내면 색채어. 색깔을 암시하는 시어는 색채 이미지의 시어. 색채어를 사용해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여기 진술 방법 뭘까요? A 파트 진술 방법 뭘까요?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 감각적 표현이 나오거나 직기법, 은유법, 대유법 나오면 직기법, 은유법 나오면 묘사예요. 진술 방법은 묘사고요. 자연 봄 경치를 묘사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장 구조가 볼까요? 도화와 행화는 모모에 피어 있고 녹양과 방초는 모모에 푸르구나. 주어, 부사어, 서술어. 주어, 부사어, 서술어. 문장 구조가 두 개가 비슷하죠? 무슨 법? 대꾸법이에요. 대꾸법 쓰면 무슨 효과가 있다? 강조도 되긴 되는데 먼저 운율이 먼저 나와야 돼. 운율 형성. 의미 강조도 되는데 일단 운율 형성. 통사 구조의 번복. 칼로 말아냈는가? 말아낸가는 재단했는가? 마름질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자, 병치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칼로 오려가서 만든 것 같고 붓으로 그려낸 것처럼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때 대상을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이런 걸 예찬적 태도라고 해요. 감탄, 경탄, 예찬이에요. 그러면 자, 질문이에요. 자, 대상을 예찬했다는 건 자, 선생님 그냥 생각 없이 하는 거 아니에요. 작년 6월, 9월 다 연속으로 나온 거예요. 자, 대상을 예찬한다는 건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인 거예요, 부정적인 거예요? 긍정적인 거예요. 그러면 자, 대상에 대해서 긍정적이면 대상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 거리가 가까워요, 멀어요? 가까운 거예요. 이런 걸 엮어서 생각하셔야지 따로따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 풀다 갑자기 정서적 거리가 멀어진다. 그럼 틀린 거예요. 작년 6월이었냐 9월이었냐? 6월이었죠? 자, 고3 거 말하는 거예요. 자, 원래는 제가 한번 해주고 직역하고 의역하고 전체 한번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상 일단 오늘 한 번만 갈게요. 조물주. 자, 조물주 G.O.D 아니다. 하늘님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조물주는 말이에요. 조물주 이렇게 묶어서 조물주 이렇게 해도 돼요. 조하신의 공의. 자연물 하나하나마다 야단스럽군. 여기서 말하는 자연물은 요거를 말해요. A, B, C, D. 도화, 행화, 빨갛고 푸르고 이렇잖아요. 향기롭고 그런 것들이 자연물 하나하나마다 야단스럽게도 화려하게도 만드셨네. 조물주의 신이 조물신의 공이 대단하네. 됐죠? 환사롭다. 외우세요. 야단스럽구나. 화려하구나. 그런 뜻이에요. 숲속에 우는 새는 별표예요. 숲속에서 우는 새는 봄 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교태를 부리는 것 같구나.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자,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려요. 근데 아양을 떠는 것 같아요. 밑에 보니까 물아 일체이니. 물은 자연을 뜻하고요. 아는 인간을 뜻해요.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니 새와 내가 한 몸이니까 흥이야? 다르겠느냐? 다르다는 거야? 같다는 거야? 흥이 다를 리 있겠어? 쟤랑 나랑 한 몸인데? 이런 거야. 같다라는 거죠. 이건 무슨 법이야? 이건 서리법 중 볼 수 있죠? 이건 가능해요. 서리법 나오면 무슨 법 나온다고? 서리법 나오면 붙어 나오는 게 뭐예요? 뭐라고 왜 안 나와요? 영탄법은 늘 붙어 나오는 거예요. 서리법은 크게 봐서 아까 무슨 방식? 물음의 방식. 됐죠? 자, 그럼 다시 물아일체라고 그랬죠. 자연과 내가 한 몸이야. 그래서 내가 흥겨우니까 새소리도 새도 흥겨워서 우는 것처럼 들린 거예요. 그냥 감정이입 그러지 말고 감정이입 맞죠? 맞는데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꼈다고 써놨잖아. 감정이입이야. 자, 객관적 상관물 중에 1번 감정이입이에요. 자, 이럴 때 감정이입이 썼을 때 화자의 정서를 자연물에 뭐 했다? 슈 아까 너 대답했었어. 뭐야? 자연물 뭐 했다? 2개. 감정이입인데 2가지 대상. 이어절 말고. 이럴 때 자연물에 뭐 했다? 정서를 뭐 했다? 투영했다. 외우세요 얘들아. 적어. 자연물에 투영했다. 장난하면 안 되는데 주변에 민폐야. 의탁, 기대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계속 장난만 하는 것 같은데 둘이? 열심히 들으세요. 기죽지 말고. 자, 투영 무슨 뜻이었죠? 뜻이 뭐야? 그림자를 던지다야. 의탁은 기대요. 통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봄에 느끼는 어떤 즐거운 마음을 자연물에 의탁하여 자연물에 투영하여 표현하였다. 되죠? 12. 살인문의 건의로 보고. 자, 12. 쌀이로 만든 문이에요. 쌀이로 만든 문은 어디 있겠냐? 당연히 집에 있겠지. 그죠? 그래서 사실은 12도 자, 왜 네모치긴 했지? 얘도 네모치기. 네모쳤으니까 네모치기. 자, 지금부터 네모치는 거는요. 화자의 위치예요. 즉 공간 이동이에요. 집 주변이에요. 집 주변. 집이야 집. 살인문 주변을 컨이로 보고 그러다가 정자로 갔어요. 2번이에요. 정자에 앉아보니 소요음영. 소와 요자 한자 보면 이렇게 써있는 글자 있죠? 요거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손으로 쓸 때 이렇게 써요. 요게 들어가면 움직이다, 이동하다, 거리, 멀다, 가깝다 이런 식이에요. 거닐다. 음영. 입구자 있죠? 읍졸이다. 읍다. 영은 말씀 먼저 들어갔죠? 시조, 시 이런 것들. 시조 등을 읍졸이며 천천히 거닐어. 거닐며 지내는 3일. 산에서의 하루가
적적한데. 자, 화자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런 거 아니에요. 외로움 아니에요. 외로움은 잠깐만 안 돼요. 한가로움이에요. 한가로움. 외로움이 아니고 한가로움. 근데 한중진미 한가로움 속에 느끼는 참 즐거움 맛을 알리 없이 혼자 지내는구나. 자, 혼자 지내는 거예요. 이거 모의고사 이렇게 나온 적 있어요. 자,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역사 속 인물 중에 되게 진보적인 사고방식, 존경할 만한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 뭐 세종이라든가 정약용이나 이런 사람들 생각하잖아요. 되게 진취적이고 뭔가 평등의식이 있는 거. 그렇지? 아니야. 자, 조선시대인들은요 어쨌든 중세인이에요. 기본적으로는 평등의식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양반끼리 평등이지 종은 종인 거예요. 아, 물론 종은 사람처럼 대해주긴 해. 그러나 전제 조건은 뭐예요? 나는 양반이고 너는 천민이라는 건 전제로 해서 챙겨주는 것이지 나랑 쟤랑 똑같은 존재라는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박지원 마찬가지예요. 착각하시면 안 된다. 여기 혼자 있는 건 사실 아니에요. 혼자 있는 게 아니야. 양반인데 혼자 있겠니? 양반이 혼자 지내겠니? 양반에서 그 주변에 누가 있겠니? 침치겠다. 노비들 있지. 노비들도 한두 명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럿 있어요. 그 술 먹으러 갈 때 산으로 갈 때에도 내가 술동 이고 가지 않아요. 술동 이고 가는 노비가 따로 있어요. 근데 혼자냐? 왜 혼자라고 그랬냐? 양반은 다 혼자니까. 이거를 혼자 있는 걸로 하면 된다. 여러 가지 생각하면 안 돼. 실제로 시험에 나온 게 뭐냐면 문인들이 모여가지고 시를 짓고 풍류를 지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양반은 나 혼자예요. 이해됐죠? 자, 한중진미 사실 핵심 뭐지? 표시 안 하고 넘어갈게요. 리바 리웃드라. 이때 리웃은 네이버훗 진짜 이웃일 수도 있고요. 화자 자신일 수도 있어요. 호동어법이지. 자기 자신. 정성아, 여행 한번 가볼까? 자기 이름 부르면서 하는 거지. 아, 재수없어? 자, 호동어법이 호동어법. 또는 왜냐면 혼자 있다고 그랬잖아. 지금 귀신한테 대화하겠냐 그러면? 자기 자신한테 하는 거야. 자, 오늘 한번 산책 나가볼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 속세인들. 부귀 공명을 추구하는 속세인을 뜻하기도 해요. 속세인에게 자연에서의 삶을 권장하는 걸로 볼 수도 있어요. 이반 이웃들 어쨌든 무슨 형식? 대화 형식 맞아요? 틀려요. 대화체 형식. 대화 형식 아니야. 말을 건네는 방식. 이반 이웃들 산수 구경 갑시다. 산수 동그라미. 자, 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자, 중요한 여기 시상정해 방법 2개 뭐 있었니? 여기 시상정해 방법 2개 뭐 있었어? A, B가 아니고 체크한 거 뭐였어? 시선의 이동. 그 다음에 네모가 뭐였어? 공간의 이동. 공간의 이동은 앞으로도 이어져요. 시상정해 방법, 시선의 이동, 공간의 이동 2개였어요. 자, 시간 없지만 정리는 그렇게 할게. 이반 이웃들은 산수구경 갑시다. 답청. 아까 얘들아 음력 4월 5일 뭐라고? 청명절. 소풍 가는 날. 소풍 가는 날이야. 실제 5월 초순 되겠지. 답청은 오늘 하고 욕기는 목욕은 내일 하세. 목욕을 정해놓고 했나 봐요. 들었죠? 응? 근데 여기서 목욕한다는 건 몰라도 돼요. 이거는 목욕하는 건 단순한 육체적 때를 벗는 게 아니고요. 세속적 욕망과 같은 더러운 마음도 벗어낸다는 거예요. 뭐라고 하지 우리? 절기마다 하는 세시풍속들 중에 하나예요. 자, 답청은 욕기는 오늘 내일 하고 하세. 문장 구조가 어때요? 유사하죠? 무슨 법? 대구법. 대구법 아니에요. 대구법이에요. 아침에 채산하고
자, 채자 보시면 요게 손을 뜻해요. 요거 손이야, 손. 응? 산을 요 채는 캔다 이런데 캔다. 얘들아, 산 캘 수 있니? 산 못 캐지? 자, 물론 이거를 자, 우리 머리 깎는다 그러지. 머리 깎는다. 머리 깎을 수 있냐? 죽어 그러면. 무섭다, 그지? 머리 털을 깎는 거지. 일종의 대유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유법이라기보다는 산 나무를 캐는 거예요. 물을 자 낚는데 물을 낚을 수 있어요? 낚싯바늘 집어넣고 물 낚아낼 수 있냐? 뭐 한 방울 정도 묻어 나올 수 있겠지. 근데 물을 낚아낼 수 있겠어요? 뭐를 낚는 거겠니? 물, 고기를 낚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사실은 나물 채자가 빠진 거예요. 여기는 고기 어자가 빠진 거예요. 자, 여기에 채가 빠졌고요. 나물 채자가 빠졌고요. 여기에는 고기 쓸 데가 없네. 어떡하지? 쓸 수 있겠어요? 여기에 어가 빠진 거예요. 왜 뺐을까? 왜 뺐을까? 힌트 3, 4, 3, 4네요. 빼요. 뭘 뺐어? 뭘 고려했어? 운율 고려. 운율 고려. 3, 4조 맞추기 위해서 채와 어자를 뺀 거예요. 이해되죠? 무슨 법? 자, 뭐 그것도 가능할 수 있긴 하겠지만 요렇게 문장도 똑같죠? 무슨 법? 대꾸법. 그럼 요렇게는 대꾸가 될까 안 될까? 요것도 대꾸. 됐죠? 왜? 여기 두 번이니까. 두 번, 이렇게도 두 번. 됐죠? 갓 깨어 익은 술을 갈건 수건으로 걸러놓고 천에다가 쭉 술을 부으면 술 어떻게 만드는 거지? 밥하고 그 뭐지? 누룩 비벼가지고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비비적거리고 나중에 이렇게 걸러내야 되는 거야. 더러워? 옛날에 그렇게 만드는 거였어요.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러면 이제 발효가 되는 그거를 짜는 거야. 한약처럼 짜거나 걸러내는 거야. 그게 술이에요. 곡주야, 곡주. 응?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술을 세어가며 먹으리라. 왜 술잔 세어가며 먹니? 자, 아까 풍류 뭐라고 그랬어요? 자, 풍류. 술 먹으면 술 같은 거 먹고 아름다운 경치를 보면서 음악을 즐기는 거 풍류 아니에요. 아까 풍류 뭐라고 그랬어요? 호연지기를 키우는 것, 자기 수양을 하는 것 그랬죠? 얘 양반이에요. 술 먹으면서 씨발 나 10병 먹었어 하고 술자랑 나 술 주량 세 하고 자랑하려고 술잔 세가면서 먹을까요? 왜 먹을까요? 이 사람 풍류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 수양 하려면 절제가 따라야 되는 거야. 술 자랑하는 거 아니야.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래서 딱 술잔 세가지고 이 정도면 됐네 자를 줄 알아야 돼. 그게 절제야. 그래야 풍류야. 고조망태가 되고 그 뭐라고 그러냐? 그래서 하여튼 고조망태가 술 완전 잔뜩 취하면서 뭐 된다고 그러지? 꽈라? 되고 그러면 그건 풍류가 아니야. 뭐라고 되냐? 망난이지. 응? 자, 왜 술 놓고 먹어? 뭐 하려고? 절제 위해. 화풍. 아까 A, B, C, D 계절감을 뭐 했지? 체크했냐? 뭘로 했냐? A, B, C, D로 했죠? A, B, C, D, E까지 갔었죠? F예요, 이거. 화풍 F예요. 봄에 불어오는 따뜻한 온화한 바람을 화풍. 다른 말로 동풍. 외우시라고 적어드리는 거예요. 새바람, 동쪽에서 불어오는 바람 등등. 동풍, 새바람 다 계절감이에요. 동풍이 건너불어 녹수, 푸른 물을 건너오니 창양, 맑은 양은 잔에 떨어지고 낙홍은 옷에 진다. 무슨 법? 창양은 낙홍은 잔에 옷에 지고 진다. 대꾸법. 한자어로 요거는 자, 내가 그 꽃 밑에서 이렇게 나무 밑에 술을 먹다 보니까 그 꽃이 내 등에 어깨에 떨어지기도 하지만 햇빛이 통과하면서 그 붉은 빛이 내 옷에 비치는 거예요. 내 옷이 붉게 비쳐. 내가 마치 꽃처럼. 자연과 하나 된 경지. 뭐라 그래요? 물아일체.
자, 지금 고3은 한자성어 안 나와요. 그러나 1, 2학년은 외우세요. 물화일체, 물심일여, 주객일체. 아, 근데 보기에는 나올 수 있겠다. 주객일치를 써도 돼. 자연체나 자연통화. 준중, 준자 잘 보시면 여기 나무 목자 들어가 있죠. 자, 얘들아, 우리 오크통 알지? 맥주 큰 통. 오크가 뭐냐? 나무잖아. 술동이 뭘로 만들어? 옛날에 나무로도 만드는 거야. 물 항아리도 넣겠지만 나무동에다가 발효를 시키는 거예요. 나무로 만들었던 모양이에요.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소동 아해더려 주가에 술을 물어. 좀 빨리 갈게. 아이에게 술집에 술을 주문하여 어른은 막대 짚고 아이는 술을 먹고. 어이씨, 뭐 이런 인간이 다 있냐? 야, 어른이 힘 있는 사람이 술동이 미고 가야지 애 새끼한테 술동이 미고 가게 하냐? 애가 술동이 일 수는 있겠냐? 애한테 술집에 심부름 보냈겠니? 여기서 말한 아이는 누굴까요? 종을 뜻해요. 양반은 상전이라서 애기도 어른인 거고요. 종은 어른이라도 애인 거예요. 뭐 결혼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양반은 어른이고 종은 아이인 거예요. 임금이 어버이고 백성은 자식인 거예요. 이해되죠? 종에게 술집에 술을 주문하여 상전은 지팡이를 짚고 종은 술동이를 메고. 혼자 있냐? 여럿이 있니? 여럿이 있지. 그러나 혼자 있다고 표현했어. 왜? 양반은 혼자인 거야. 응? 미음 완보. 아까 앞에 있는 소요 음형하고 같아요. 뒤집어서 완보는 천천히 거닐다, 읊조린다, 나직하게. 시조 등을 나직하게 읊조리며 천천히 거닐어서 시냇가에 혼자 앉아. 3번이에요. 공간이동 3번이에요. 시냇가 앉아, 공간이동 3번이에요. 자, 명사 밝은 모래. 자, 물이 잔잔하면 부유물이 떠다니지 않고 가라앉아요. 그 밑에 보이지? 깨끗한 모래가 보이는, 밑에 바닥에 있는 모래가 보이는 조한물, 깨끗한 물에 잔은 씻어 부어들고. 청류, 푸른 물을 굽어보니 떠우나니. 자, 이거 해석하는 거. 떠우는 것이 대명사료예요. 떠우는 것이 도화, 복숭아 꽃이로구나. 자, 시냇물에 뭐가 떠와? 복숭아 꽃이. 그럼 그 상류에는 무슨 나무가 있다는 얘기야? 복숭아 나무가 있다는 거지. 그 복숭아 나무 때문에 요걸 떠올린 거예요. 무릉도원을 뜻해요. 무릉도원할 때 도가 무슨 도자? 복숭아 도자가 있는, 복숭아 나무가 있는 신선이 사는 세계. 동양적 이상향. 신선 세계야. 그러면 도화는 뭐에 매개도 될까? 계절감. 자, 요거 계절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써있네. 계절감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연상의 매개이기도 해. 연상의 매개야. 객관적 상관물 5번이. 자, 지금 5번 그럼 못 알아들을 거니까 나중에 다음 주에 용어 정리 드릴게요. 1번 감정이입, 2번 상반된 처지, 3번 화자의 변신 분신까지만 수용 의탁. 여기까지만 여러분은 아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정설 부각하는 자연 배경. 이거 의탁했다고 그러면 안 돼. 수용했다고 하면 안 돼. 5번째 매개물. 연상의 매개, 회상의 매개, 복귀의 매개, 정성 사랑을 전달하는 매개. 전부 다 매개예요. 근데 매개도 객관적 상관물이긴 해. 그러나 시험에 나올 때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냥 매개물이라고 나와요. 응? 그래서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건 감정이입, 상반된 처지, 변신물. 여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개념을 정의해 드릴 거예요. 오늘 그냥 빨리 갈게요. 무릉이 가깝구나. 저 매는 들판이에요. 저 들판이 거기인 것인가. 거기는 무릉도원. 됐죠? 자, 복숭아꽃이 떠내려오는 거야. 그럼 저 위에가 무릉도원인가? 저기 들판이 무릉도원인가? 이렇게 한 거예요. 봉우리 꼭대기 4번이에요. 봉우리 꼭대기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천촌과 말락. 자, 올라가서 밑에를 보는 거야. 한 봉우리 꼭대기 올라가서 밑에를 내려다 보는 거다. 자, 얘들아, 한자가 네 글자가 나올 때에는요, 가운데에 지자가 들어갈 때에는 앞에 두 글자가 뒤에 꾸며주는 거예요. 근데 지자가 안 들어간 네 글자일 때는 되게 두 개 쪼개면 돼요. 두 개 쪼개고 두 개씩 묶어. 그 다음에 그래도 모르겠어. 그러면 바꿔. 앞뒤를 바꿔. 그럼 우리가 아는 한자로 바꿀 확률이 많아요. 자, 일단 천촌말락. 천만 촌락이에요. 촌락 여러분 알잖아요. 촌락 뭐예요? 마을. 천촌은 그럼 뭐야? 천만은 뭐야?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 됐죠? 안개, 노을, 햇빛은 금수, 비단을 펼쳐놓은 듯하구나. 듯하구나. 못 끝낼 것 같은데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조금. 자, 아는 사람 대답해줘. 자, 비유. 어떻게 하는 게 비유라고? 안 써도 되고 말로 하고 지나가자. 자, 어떻게 하는 게 비유? 누가 말해줄래? 시우야. 만만하다. 제일 믿음직하다. 그리고 자, 비유, 비교.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줘봐. 비유는 카테고리고. 아이씨, 카테고리 쓰지 말고 이 새끼야. 국어 시간에 굳이. 비유는 다른 범주를. 옳지. 비교는 비슷한. 같은 범주. 좋아요. 자, 비교. 같은 범위에 속하는, 같은 의미에 속하는, 같은 범주에 속하는. 다 좋아요. 같은 범위에 속하는 두 가지 대상의 공통점을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시우야, 어떻게 설명하는 거야? 네. 견주어. 비유는 다른 범위에 속하는 두 가지 대상의 유사점을 빗대요. 그래서 철수는 천사같이 착해. 무슨 법? 이거 무시하지 마. 다 틀린다. 철수는 천사같이 착해. 무슨 법? 직유법. 비유법 중에 직유법. 영수도 철수같이 착해. 영수, 철수 둘 다 사람이야. 이건 무슨 법? 비교법. 헷갈리면 안 돼. 요거는 무슨 법이야? 비교법 잘 나오지도 않아. 독서할 때는 나오지. 자, 안개, 노을, 햇빛이 마치 비단을 펼쳐놓은 것 같다. 그럼 비단의 원관형이 뭐니? 요거지. 금수의 원관형 연하 1이에요. 펼쳐놓은 듯 하구나. 그러니까 연하 1희와 금수, 비단이 비단. 요게 공통점이 뭐야? 아름답다. 햇빛이 마치 비단이 착 깔아놓은 것 같아. 이런 거예요. 노을이 비단을 깔아놓은 것 같아. 직유법. 자, 비유법 중에서 직유법. 자, 비유법이 뭐뭐 있다고? 이거 외워야 돼. 화작 문제 풀 때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외우셔야 돼요. 자, 비유법이 뭐뭐 있어? 직유, 외워. 직유, 은유, 대유, 화류. 유자 안 들어가는 거 하나? 의인법. 5개야. 외우셔야 돼. 이거는 직유, 은유, 대유, 화류, 의인. 풍유법은 될까 안 될까? 풍유법은 잡으면 안 돼. 풍유법 잡은 책도 있는데 무시. 수능에서는 풍유법은 비유법 아니야. 의인법까지만 비유법. 힘들구나. 거의 다 왔어요. 엊그제 검은 들판이 봄빛이 넘쳐나는구나. 그 봄빛이 뭐냐? 앞에 있는 뭐 도화, 이화, 행화 이런 것들이 다 봄빛이 넘쳐나는구나 까지가 본상. 갑자기 마음이 여유로워지는데?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공명도 날거리고. 세속적 부기공명, 아까 세무쳐 썼죠? 부기도 날거리니. 공을 세워 이름을 드날리는 것이 나를 꺼리끼고 피하고 부유해지고 기해지는 것이 나를 꺼리니. 그러니 내가 공명을 꺼리는 거니 공명이 나를 꺼리는 거니? 내가 공명을 꺼리는 거지. 공명과 부기는 의지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주체야 원래는? 내가 주체야? 공명이 주체야? 내가 주체죠. 근데 거꾸로 내가 주체고 공명이 객체인 건데 공명이 나를 꺼린다고 해서 주체와 객체를 바꿨죠. 자, 원래 얘들아 한자성의 주객전도는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뒤바뀌었다는 거. 본말전도랑 비슷해. 근데 주객전도에 표현할 때는 그런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주체와 객체 바꿨다는 거예요. 그냥. 자, 요거 주객전도의 표현이에요. 자, 내신에선 잘 나온다. 요 정도 할게요. 우리 내신하는 게 아니니까 주체와 객체를
바꿨어요. 화자가 꺼리는 대상 복명과 북이에요. 내가 추구하는 대상은 요거예요.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이에요. 왜? 어떤 벗이 있겠는가? 자, 청풍명어를 뭐라고 그랬어? 벗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대상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야, 부정적이야? 긍정적이야. 아까 푸른 사람들 9월에 있었지 이거? 아까 벗? 너무 빠르게 읽어서 못 봤을까? 선택지에 벗이라고 나와. 풍류를 즐기면서 그 대상을 벗이라고 해. 그럼 대상에 대한 거리가 가까워 벌어? 심적 거리가, 정서적 거리가 가깝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만족감도 되는 거고. 안무지적이 되는 거지. 그러면 다 똑같은 걸 치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안 들은 사람은 상관없는데, 자, 자연을 나오는데 자연을 벗이라고 했어. 즐긴데, 그러면 만족감도 되는 거예요. 안무지적이 되는 거고. 풍류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이렇게 반대.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또 맞는 거예요. 이건 공간 아니야? 앞에 거는 공간이었지. 홍진과 살림은 공간이지. 근데 요거는 공명과 청풍명어는 공간 아니지. 어디를 묶느냐에 다른 거야. 어디 부를 묶느냐에 따라서 요거는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를 사용하여 화자가 추구하는 삶 또는 추구하는 대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맞는 거예요. 됐죠? 자, 단표와 누항. 단표는 뭐 1단사 1평으로 봐도 좋은데 이게 단이 홀로 단자가 위에 보니까 대나무가 들어가 있네. 그죠? 도시락 하나예요. 옛날에는 대나무로 도시락을 만들었나 봐. 어떻게 만드냐? 큰 대나무 쪼개가지고 비어있잖아. 거기다 밥 넣는 거예요. 닫고. 대나무 통이야 그게. 그 다음 호리병 알죠?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병. 호박. 거기다가 물 담고 다니는 거지. 그게 표주박 음료수예요. 도시락 하나, 표주박 음료수 하나. 소박한 음식. 누항, 누추한 골목, 좁은 골목. 관리가 아닌 서민이 벼슬하지 않은 서민이 사는 누추한 좁은 골목을 누항이라고 그래요. 즉 단표누항은 소박한 생활이에요. 안 섞여 있으니까 소박한 삶에도 가난하더라도 허튼 생각 아니한. 자, 여기서 말하는 허튼 생각 골라. 위에 두 개. 뭐야? 허튼 생각?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두 개. 어떤 생각이? 을 아니하니. 아무튼지 백년 행락. 이게 고전에 보면요. 자, 짜증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자, 인터넷의 정식 이론이 아니고 검증되지 않은 쓸데 이상한 말이 떠도는 인터넷 정보를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기도 해요. 그런 게 이제 짜증나는데, 예를 들어서 고전에 예를 들어서 천리, 만리, 뭐 이렇게 800리, 300리 이런 거 나오는 건요, 진짜 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느끼는 거리를 말하는 거야.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삼천리니까 300리나 천리는 우리나라 안에 있으니까 우리나라가 좁은 거니까 물리적 거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내신할 땐 그렇게 하세요 그냥. 그러나 외부시험 할 때는 다 3이나 3, 4, 5 요거는 불교적이냐 전통사상이냐 무속이냐에 따라서 완성을 나타내는 숫자고, 3, 4, 5가 합쳐지면 3, 4 합쳐지면 7, 그다음 4, 5 합쳐지면 9 이렇게 되지. 3이 3번 합쳐지면 9고, 그래서 3, 4, 5, 7, 9 다 완벽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3 곱하기 7은 21 완벽함을 나타내는 숫자예요. 99, 999 다 마찬가지고요. 100, 1000, 만 다 완벽한 숫자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3, 4, 5, 7, 9를 넘어가면 굉장히 많은 또는 모든 이렇게 돼요. 만, 조, 억조, 창생 이런 거 다 모든, 수많은 이런 뜻이에요. 그냥 100년 행락 그러면 진짜 100 years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평생이에요. 오랜 기간. 이해되죠? 얘들아, 너네 단군 신화에서 웅녀가
며칠 동안 마늘하고 쑥 먹으면 인간 된다고 그 환웅이 구라치디. 100일 동안 먹으라고 나오던가? 근데 얘가 며칠 만에 나오디? 3, 7일 만에 나와. 3, 7일 만에. 100일 동안 마늘 먹고 쑥 먹고 그러면 너 인간 될 거야 그랬는데 3, 7일 만에 나와. 3, 7일이 며칠일까? 3, 7, 1. 3, 석삼자 7, 7, 7자야. 1은 날일자고. 며칠일까 3, 7일이? 곱하기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 21일. 응? 그럼 100하고 21이랑 같은 거야. 야, 왜 100일이 있으라고 하는데 21일만 나오냐? 이게 아니야. 사람이 되기 위해서 꼭 거쳐야 할 완벽한 시간. 그게 100인 거야. 그게 3 곱하기 7에서 21도 같은 숫자인 거야. 그래서 이게 이거 안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3, 4, 5, 7, 9 완벽한 숫자. 곱해진 21 완벽한 숫자. 불교에서 말할 때는 뭐 3천세계니 뭐 이런 거 나오잖아. 다 완벽함 이런 거 뜻하는 거예요. 여기 100년은 100 years가 아니고 그냥 한평생. 락 즐거움을 행 누리는 것이 이만한 들었지 하리. 요거는 확실히 서리법이지. 만족감이에요. 자부심도 되고 만족감도 돼요. 안, 분, 지, 족도 돼요. 자, 전체 빠르게 한번 3분 정도 쫙 빠르게 해줄게. 시간 있으니까 할게요. 최대한 빠르게 할게. 속세에 묻혀 지내는 여러분, 이 나의 생활이 어떠합니까? 옛사람의 풍류 생활에 미치겠습니까? 못 미치겠습니까? 세상에 남자가 나 정도 되는 사람이 많겠지만 자연 속에 묻혀서 지내는 지극한 즐거움을 왜 모를까? 작은 초가집을 푸른 시냇물 앞에 세워두고서 소나무와 대나무가 울창한 속에서 잔을 즐기는 사람이 되었구나. 엊그제 겨울이 지나가고 새봄이 돌아오니 복숭아꽃, 살구꽃은 석양 속에 피어있고 푸른 버드나무와 향기로운 풀, 아름다운 꽃은 가는 비가 내리는 중에 푸르구나. 칼로 재단해냈는가 붓으로 그려냈는가 매우 아름답구나. 조화신의 공이 작물 하나하나마다 도화행화 녹양 방초마다 야단스럽구나 화려하구나. 숲속에 우는 새는 봄기운을 못 이겨서 소리마다 우는 소리 하나하나가 나한테 마치 교태를 부리는 것 같구나. 자연과 인간이 한 몸이니 흥이 다르겠느냐. 살인문 주변을 거닐어 보고 이동 정자에 앉아보니 시조 등을 읊조리며 천천히 거닐며 지내는 산에서의 하루가 한가로운데 한가로움 속에 느끼는 참 즐거움을 알리 없이 혼자 지내는구나. 이봐 이웃들아 자연 구경합시다. 이거 청형이에요. 상대방에게 함께할 것을 권유하는 걸 청형이라고 한다. 아까 빼먹구나. 소풍은 오늘 가고 목욕은 내일 하세. 아침에는 산나무를 캐고 요거 해석 안 해줬구나. 아까 나조회가 무슨 지가 나조회. 나중에 이러면 안 된다. 앞에 나조회랑 대응되는 말이 뭐야? 아침에잖아. 그럼 나조회는 뭘까? 저녁에. 이거 해석 조심해야 돼. 저녁에는 낚시하세. 갓 깨어 익은 술을 수건으로 천으로 걸러놓고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절제하며 먹으리라. 온화한 봄바람이 건득 불어 푸른 물을 건너오니 푸른 향, 맑은 향이다. 맑은 향은 잔에 떨어지고 떨어지는 붉은 꽃잎이 옷에 떨어지는구나. 술동이가 비었거든 나에게 알리어라. 종에게 술집에 술을 주문하여 상전은 지팡이를 짚고 종은 술동이를 메고 시조 등을 나지기 읊조리며 천천히 거닐어 시냇가에 가 혼자 앉아서 맑은 모래가 보이는 깨끗한 깨끗한 물에 잔을 씻어 부어들고 술 한잔 한 거예요. 푸른 시냇물을 굽어보니 떠오는 것이 복숭아 나무로구나. 꽃이로구나. 그 복숭아 꽃이 흘러오는 상류가 무릉도원인 것 같구나. 그죠? 무릉도원이 가까이 있는 것 같구나. 저 들판이 무릉도원인가. 이거 내가 빼먹었구나. 소나무 사이로 난 좁은 길. 이거 빼먹었지 아까. 두견아. 자 기억하는 사람 불러보자. 자 두견새 기억나니? 두견새? 네.
나중에 다시 하자. 자, 두견세 다른 말로 소쩍세. 전설 나중에 해줄게요. 지금 시간 없으니까. 두견세, 소쩍 불러봐. 뭐 또 뭐 있냐? 소쩍세 두견세밖에 없나니? 없니? 접동세, 자규, 망제원, 부력이. 또 뭐 있냐? 하나 빠졌네. 두견세. 그 두견세가 흘리는 피를 먹고 자란 꽃이 뭐예요? 두견화. 그게 진달래꽃이에요. 응? 자, 여기서 두견화는 생각할 거 없고요. 두견화 뭐야? 진달래꽃. 봄에 피죠? 그래서 얘도 계절감이. 아까 계절감 몇 번까지 갔었지? 6번까지 갔었네. F까지 갔었네. 화풍 F였죠? 이거 진해요. 아까 이거 빼먹었어요. 봉우리 꼭대기에 급히 올라 구름 속에 앉아보니 공간이동. 수많은 마을이 곳곳에 펼쳐져 있구나. 안개와 노을과 햇빛이 마치 피단을 펼쳐놓은 듯 하니 엊그제 검은 들판이 내 봄빛이 넘쳐나는구나. 거의 끝나게 되겠네. 자, 공을 세워 이름을 드날리는 것도 부유하고 귀한 것도 다 나를 꺼리니 됐고요. 맑은 바람과 밝은 달 이외에 어떤 것이 있겠는가. 소박한 생활에도 공명과 부귀에 대한 허튼 욕심을 아니내네. 아무튼지 간에 한평생의 즐거움이 이만 들었자리. 자부심이에요. 요 마지막 요거 하나 빼먹었다. 자, 마지막 구절을 낙구라고 해요. 자, 마지막 구절을 낙구라고 하고요. 이 낙구가, 자, 마지막 줄을 낙구라고 하고, 그 낙구가 시조 종장의 3543하고 유사하면 얘를 정격가사라고 해요. 요런 거는 보기로 자료를 주고 내는 거야. 어? 달달달 내신 달달달 외울 필요 없어. 내신은 외워야겠지만 격식을 갖추었다 그 말이. 자, 말이 좀 빨랐는데, 자, 마지막 줄에 있는 거 딱 하고 1, 2분 이제 끝내자. 자, 성격, 자연 친화적, 서정적, 예찬적, 대상에 대한 심리적 거리가 가깝다 멀다? 가깝다. 봄 경치 완상, 마음껏 천천히 즐기다. 시적 상황, 속세를 벗어난 자연에서 봄 경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강호 안정. 아름다운 봄날 경치를 즐기면서 안빈낙도 안분지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강호가사, 강호가도가고요. 조선천기 시가 이름을 강호가다라고 그랬고, 자연의 은둔 해서 하는 부르는 노래 은일가사예요. 자, 조금 마지막에 요거까지 하고 끝내자. 자, 맞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 화자는 옛사람 풍요에 미치지 못하는 그랬니? 충분히 미칠 수 있다고 한 거죠? 한탄 아니에요. 그래서 자부심이에요. 본사 예술은 화자가 소수한 시름을 달래기 선택한 소재이다. 시름을 달래기 위한 건 아니고 풍요를 즐기는 거예요. X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상충곡은 끝낼게요.